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향가에 대한 설명을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향가의 명칭과 개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명칭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향가의 명칭.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이게 시골 향자의 노래 가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가라는 것은 그 48쪽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나오죠. 48쪽에 그 신라 시대 사람들이 즐겨서 창작했던 노래예요. 신라의 노래죠. 신라의 노래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향가에 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48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향가에 대해서 48쪽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부르는 향가라는 이름이 장르명으로 정착된 경위를 보더라도 단순하지가 않다. 향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향가에 대해서는 그 보통 이제 산해가다, 이 향가라는 게 산해각의 향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산해가를 보통 이제 향가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어요. 산해가. 그래서 그 부르지 않은 쪽도 있고요. 그냥 향가로 부르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산해가를 이제 이 세네 놀에 이거의 차자 표기. 차자라는 것은 글자를 빌린다는 거죠. 빌릴 차자에 글자 자자니까. 자, 이거에 이제 차자 표기로 보고 이제 그 세, 그러니까 세가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동쪽 플러스 네. 이게 이제 네라는 게 네 천자를 뜻하거든요. 네 천자. 그러니까 이제 동천이죠. 그래서 동토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동토. 동토니까 뭐예요? 동쪽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뜻도 되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동방고유의 노래다. 동방고유의 노래다. 자, 이렇게 보는 그 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향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노래를 낮춰 부른다. 우리 노래를 낮춰 부르는 자기 편시. 약간 겸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향가할 때 이 향자는 시골이라는 의미의 이런 향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 곳.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노래를 낮추어 부르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향가라는 것이 쓰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향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뭐 본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자국, 우리나라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 고유의 것, 우리 고유의 것.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해가가 향과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산해가를 또 이제 향과 같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과 산해가가 동일한 개념이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향가 속의 특정한 노래 부분을 보통 이제 산해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동일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다는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향가의 이제 쟁점이라는 게 향가의 어떤 쟁점은 일단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의 노래고 향찰로 표기됐다. 향가라는 것은 우리 노래죠. 향찰로 표기됐죠. 이 향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음독과 훈독이죠.
되어 있는 음 부분과 뜻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거기 그 51쪽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이 모두 향찰 표기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근데 향찰 표기로 되어 있는 것만이 향가냐? 향찰 표기로 되어 있는 것만이 향가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 삼국유사의 향가는 삼국유사의 14수, 그다음에 균여전의 11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도합 25수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음독과 훈독으로 되어 있는 향찰 표기로 되어 있는 것만, 향찰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이 향가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론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향가가 삼국시대 말에서 고려 전기, 이게 삼국시대 말에서 고려 전기까지로 이제 보통 보죠. 향가는 이제 고려 전기에 뭡니까, 예종의 도의장가가 있었죠. 김낙과 신순겸 두 장수를 애도한 노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향가라는 게 이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런 향가가 있다. 이런 건데,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향찰식 표기다. 이것이 이제 조건이 폐기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신라의 노래이기 때문에, 향가라는 것은 신라의 노래죠. 신라의 노래. 신라의 노래이기 때문에 신라의 우리말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말 노래. 라는 것이 모두 향가의 범위이기 때문에 꼭 향찰식 표기만 향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 시대의 그 뭡니까, 부전가요. 제목만 전하고 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향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그 이야기에서는 뭡니까? 삼국시대 말에서부터 고려 전기. 자, 이 노래라고 하는 것도 수정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에 이제 그 차자포기법이 그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신라 노래도 향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향가의 상한선도 신라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신라초. 그래서 이제 유리왕대의 도솔가까지, 유리왕대의 도솔가가 있었죠. 이것까지 끌어올리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라 초부터 고려 전기까지 가는 거죠. 신라 초에서 고려 전기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 1200년 정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900년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후대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서동요 같은 것을 보면 이 서동요가 3분절로 이루어졌어요. 3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동요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세 개로만 돼 있다는 거죠. 하나, 뭐 그래서 둘, 세 개. 이 삼행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지나치게 긴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긴 것을 아래로 연결시키면 하나, 둘, 셋, 넷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구치향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옛날에 신라초나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뭐 네 줄, 네 줄, 여덟 줄, 열 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대 학자들이 이제 편의상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로 나눴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9개짜리를 9개짜리 9분절을 뭐 10분절로 만든 9분절이라고 하는 것을 뭐 8분절로 만든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4구체, 8구체, 10구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동요 우리가 이제 서동요, 그다음 뭡니까? 헌화가, 도솔가. 이 서동의 혼화가 도솔가 같은 것이 모두 삼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삼수죠. 삼수인데 삼분절로 이루어졌다는 거. 삼분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사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풍요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4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 서동엽, 허나가, 도솔과도 풍요와 같은 4분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구체항가가 이제 있는데, 팔구체항가 중에서도 이 모죽질항가, 모죽질항가 같은 경우는 원래 9분절이었어요. 근데 9분절을 8분절로 만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용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의장가가 두 수가 있죠. 도의장가.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그 8줄로 돼 있는 건 맞는데, 요 9분절짜리가 이제 8분절을 만든 것이고요. 19체항가 같은 경우도 이제 19체항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적가 이런 것은 7분절이었어요. 7분절. 7분절. 그 다음에 원가는 8분절. 8분절.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앙생가라든가 제망매가, 원앙생가, 제망매가, 안민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9분절이에요. 9분절. 자, 이 9분절인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10분절로 바뀐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 학자들이 그런 분절을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해각의 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한가라고 하는 것은 민요계 한가가 있고요. 민요계 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산해각의 한가가 있어요. 이 산해각의 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뭐냐, 개인적인 서정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정시. 민요계 한가와 달리. 그러니까 이제 이 산해각의 한가라는 것은 어떤 창작 시의 그런 전통에 기반을 뒀죠. 기반을 둔 그런 그 전형적인 개인적 서정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해각의 한가죠.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산해각의 한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망매가예요.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제망매가죠. 이 월명사가 지은 아주 유명한 한가에서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죽은 누이의 몫을 이제 넋을 이루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성스러움 이런 거라기보다는 누이의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누이의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수도승의 고뇌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산해가. 그러니까 산해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번뇌를 나타낸다. 번뇌를 나타내는 그런 그 향가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산해각의 향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 산해각의 향가는. 그래서 이제 그 산해각의 향가가 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종의 뭡니까? 앞부분에 이제 서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부분이 있고, 결사 부분이 있겠죠. 특히 이제 결사 부분이 뭡니까? 이 낙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게 결사고, 서사는 이제 앞부분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해각의 한가는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그 내용의 개인적인 서정시의 그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서정시의 한가들이 산해각의 한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망매가도 아까 말씀드렸고, 원앙생가, 극락왕생을 원하는 거죠. 우적과 도덕을 만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는 이제 모죽지랑가, 화랑에 대한 예찬, 찬기파랑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죽지랑과 찬기파랑가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건 화랑 예찬이죠. 모죽지랑가라는 것은 죽지랑의 인격을 흠모하는 노래고,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근데 이제 원앙생가나 우적가는 이건 불교적인 노래죠. 이 불교적인 노래와 이제 화랑예찬의 노래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해각의 한가가 상당히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또 안민가 같은 경우는 약간 유교적인 노래,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유교적인 노래죠. 그 향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노래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치도, 도를 다스리는 그런 그 불교적인 노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향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1구에서 4구까지 이제 이게 이제 앞절이 전절이라고 그래요. 전절. 한자로 쓰면 앞전자에다가 이 절자 있죠. 마디절자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8, 9가 이제 뒷절이에요. 이 뒷절인데 이걸 이제 후절이라고 하겠죠. 디우자에다가 절자를 써가지고요. 후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9가 바로 이제 낙구입니다. 이게 떨어질 낙자를 낙구가 되는 거죠. 감탄사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향가의 그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뭐 그 아으라든가 이런 감탄사의 의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의 중요한 형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에 가면 뭐 소교라든가 또는 뭐겠습니까? 뭐 시조, 가사, 잡가, 심지어 오늘날의 유행가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행가의 끝에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그 뭐랄까 향가의 낙구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해각의 향가라는 것은 이제 특히 낙구가 있는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해가라는 것은 인간의 번뇌를 노래하는 거죠. 번뇌를 노래하는 그런 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산해각의 향가는 19치 향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19치 향가 또는 이제 8구치 향가도 산해각의 향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향가라고 하는 것을 큰 개념으로 이게 본다면 이 향가의 범위 속에 그 산해각의 향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향가 이꼴 산해각의 향가라고도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산해각의 향가는 향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개념이고 번뇌를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낙구가 있는데 보통 사구체는 낙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다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이 이 향가의 명칭과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장르적인 쟁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산해각의 향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